녹화 눌렀고요. 화면 공유.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거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어떤 자연수끼리 더하기를 배우면 이 규칙대로 분수라든지 분수 아니면 소수도 똑같이 하면 되지. 그지? 마찬가지 뺄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끼리 뺄셈을 배우면 분수, 소수도 규칙이 비슷하지. 그지? 김재인 자고 있나? 벌써 졸려? 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지만 우리가 정수의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 정수의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유리수의 덧셈하고 뺄셈도 규칙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어. 자, 그럼 1번. 어, 자, 양수 더하기 양수 패턴. 예를 들면,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 뭐냐라고 나오면, 이게 뭐냐? 그럼 뭔가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나름 계산하는 규칙이나 약속이 있잖아. 우리가 자연수의 덧셈은 숟가락 가지고 막 하듯이 뭔가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자연수 덧셈은 5 더하기 하면 손가락 5개다 2개 더해서 7개 이렇게 했잖아. 자, 이거는 수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수직선이 있으면 가운데 0이 있겠지. 그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해석하는 방식이야. 플러스 2면 여기가 출발점이야. 출발점. 출발점. 자, 플러스 2라는 점은 요 점이죠. 요점? 자, 여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기 3만큼 해주는 거야. 더하기 3. 더하기 3만큼 가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5의 위치에 가게 되지.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5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출발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할 방법이 있을까? 잠깐만. 고구 모음이, 됐다. 자, 자, 그래서 다시, 뭐 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하는 요령이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 플러스 2라는 위치에서 더하기 3만큼 가니까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에서 해석을 하면 돼요. 알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를 출발점은 안 보고 0을 출발점으로 보면 0에서 플러스 2만큼 간 거야. 플러스 2만큼 갔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거기서 플러스 3만큼 더 갔어. 더 갔으니까 플러스 5에서 끝난다. 이렇게 봐도 돼.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관점이야.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이 있어. 두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 뭐냐면 우리가 더하기 양수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랑 같지? 3이랑 같지? 맞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생략해. 더하기를 생략하면 2가 되고 여기도 이 더하기를 생략하면 뭘로 바뀌어? 3이 되지. 2 더하기 3이 얼마지? 5. 규재은 자는 거야? 방금 잤는데? 쌤 딱밤 때려. 조는 사람 딱밤 때린다. 풀파워 딱밤. 자, 이런 두 번째 관점으로 가도 돼. 알겠지? 첫 번째 관점은 수직선의 관점으로 쌤이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 관점은 뭐야?
더하기를 생략하는 거, 이거를 생략하는, 플러스를 생략하는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해줬어.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양수 더하기 음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양수니까 플러스 5 더하기 음수 마이너스 2.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직선의 관점으로 먼저 갈게요. 수직선의 관점. 수직선의 관점으로 가면 항상 0에서 0을 기준으로 여기를 출발점으로 둘 거면 0에서 플러스 5만큼 가. 5만큼. 5만큼 가니까 여기서 멈추겠지? 5만큼 갔어.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가? 마이너스 2만큼 가. 자,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 3이 되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5가 아니라 0에서 5만큼 갔다가 다시 두 칸 뒤로 오는 거지. 두 칸 뒤로 오니까 3에서 멈춘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수 더하기 양수. 예를 들면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3. 얘는 뭐냐? 똑같이 수직선으로 생각을 하면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7이니 그러니까 0에서 이렇게 같다라고 해도 되고 이걸 출발점으로 생각해도 돼. 마이너스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거 출발점 하려고요. 좋아. 그럼 여기서 해. 마이너스 7에서 출발해. 어디로 가? 3만큼 가. 3만큼 플러스 3만큼 가. 그러면 위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지? 이거 쌤이 일단 설명을 하고 얘네들을 약간 쉽게 암기하듯이 하는 패턴은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일단 설명만 먼저 할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자, 네 번째. 음수 더하기 음수.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건 뭐냐? 똑같이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스타트 포인트를 나는 이걸로 할 거야. 여기서 해. 자,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가?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가. 그러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돼. 그래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5.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덧셈이라는 개념은 수직선으로 설명한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수직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됐지? 자, 뺄셈 하기 전에 이거 우리 뭐죠? 약간 좀 쉽게 패턴을 잡아서 쉽게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아까는 교과서에 있는 논리적인 어떤 나름 이유고, 여기는 패턴을 잡아가지고 좀 쉽게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뭐냐? 이런 거야, 제가. 잠깐만, 누가 방금 들어왔는데? 참가자. 음, 자, 이따가. 어쨌든, 제가 아까 했던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약간 패턴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양수 더하기 양수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 플러스라는 부호, 공통으로 있는 플러스라는 부호를 바깥에 써준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음수 더하기 음수인 경우는 공통으로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를 바깥에 넣어준 다음에 걔네들 이 안에 있는 숫자들만 더해서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 그 수직선으로도 설명을 해놨어. 밑에 보면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 뭐냐? 0을 기준으로 여긴 갔지. 0을 기준으로 플러스 2만큼 간 다음에 플러스 3만큼 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5만큼 간 거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음수 더하기 무수 같은 경우도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다음에
또 마이너스 4만큼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간 거다. 이렇게 했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부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부호가 다를 때는 두 개를 빼서 계산하는데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거의 부호를 앞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수직선으로 해도 돼. 이게 뭐야? 플러스 1만큼 간 거잖아.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만큼 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위치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하고 더하기 3. 서로 부호가 반대지. 부호 반대일 때는 1하고 3 중에 3이 절대값이 크니까 절대값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고 이 절대값이 큰 거의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규칙이.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잠깐만 보자. 자,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수직선 방법이 있고, 처음에는 뭐 수직선 방법으로 알아둬도 돼. 알아두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나름 좀 빨리 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익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수직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이게 숙달이 되잖아. 어? 숙달이 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더하기 3은 3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맞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더하기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직선은 논리적인 이유고, 이 논리적인 이유 말고 이거는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념 원리에서 제시하는 거고, 이거 말고 좀 더 이 한 단계 더 숙달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봐. 여기 봐라, 여기 봐. 요거 계산하라 그러잖아. 이거 보이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를 다 없애. 더하기를 없애면 2, 여기 더하기 3 없애. 더하기 3, 5.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떻게 더하기를 없애, 더하기. 더하기 없애. 그럼 마이너스 2고, 여기 더하기 없애면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일단 이런 방식도 알아두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더하기만 다 없애. 더하기 1인데 더하기 없애. 그리고 여기 더하기 또 없애. 그럼 빼기만 남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더하기만 없애. 마이너스 1, 더하기 두 개인데 두 개 하나 없으면 이렇게 되지. 교환 법칙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따오잖아. 알겠습니까? 이것도 약간 빨리 하는 방법인데 지금 정확하게 몰라도 돼. 하여튼 이런 방법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0은 양수랑 우리가 5 더하기 0이 0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음수랑 더해도 자기 자신이 항상 나와. 0은 더해봤자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선상에서 보면 이거잖아. 더하기 3만큼 간 다음에 다시 빼기 3만큼 가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지? 응. 그리고 아까 쌤이 알려줬던 더하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면 더하기 없애. 그럼 뭐가 돼? 3. 여기 더하기 빼기면 더하기 하나 없애. 그럼 빼기 3, 0.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자,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거, 결합법칙, 덧셈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이거 자연수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이게 정수에서도 성립한다 생각하면 돼. 이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랑 같잖아. 혹은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계산할 때 이거를 먼저 계산하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나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더하나 결과는 똑같지? 이거를 교환법칙이라고 하고 이 괄호의 위치를 바꾸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결합법칙. 그래서 교환했지. 위치를 교환했어. 결합은 리을자가 들어가잖아. 리을자. 그래서 괄호의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 알겠지? 교환은 말 그대로 교환. 해도 성립한다가 교환 법칙. 결합은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연산의 순서를 이렇게 계산하나 결과값이 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정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정수에서도.
어? 아니, 선생님, 뭐, 정말 성립합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성립하는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1번, 교환. 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랑 정말 같냐? 해보자. 이거 수직선 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야? 0에서 플러스 2만큼 갔잖아. 그지? 0에서 플러스 2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잖아. 세 칸.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최종 위치는 마이너스 1. 그지? 자, 이건 뭐야? 처음에 마이너스 3만큼 가지. 마이너스 3만큼 가. 거기서 플러스 2만큼 가. 플러스 2만큼 두 칸 가니까 최종 위치 1이 되는 거지. 둘 다 똑같아. 아, 최종 위치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3에서 두 칸 더 가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이게 교환 법칙이야. 교환 법칙. 알겠지? 결합 법칙은 생략할 게 어차피 수직선으로 하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해줬죠? 자, 이제 뺄셈.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A 더하기 B 더하기 A하고 B를 더하면 C가 나온다라고 하면 뺄셈을 이렇게 정의했어. 어떻게 정의했어? A는 C 빼기 B다. 혹은 B는 C 빼기 A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덧셈이라는 이 연산이 있을 때 뭐가 정의가 돼? 뺄셈이라는 연산이 정의가 된 거지. 뭐를 해서? 재배열을 해서 재배열. 재배열을 시켜가지고 5 더하기 2가 7이다라고 나오면 7 빼기 2는 5 혹은 7 빼기 5는 2. 그러니까 이러한 연산의 규칙이 있으면 이거를 재배열해서 가운데만 빼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걸 초딩 때 배웠다 그 말이요. 맞습니까? 뺄셈은 항상 덧셈에서 나와. 덧셈에서. 그래서 1번 더하기 5 플러스 더하기 2 하면 더하기 7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하기 7 빼기 더하기 2를 하면 플러스 5다 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어.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 7 빼기 2는 5다. 여기 더하기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생략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는. 알겠습니까? 아, 선생님, 이거 뭐, 너무 쉬운데요? 쉽지. 근데 이거 봐봐. 더하기 2 빼기 3. 이게 얼마지? 더하기. 맞아요? 우리 아까 수직선상에서 얘네들이 아까 수직선상에서 더하기 3, 다섯 칸, 더하기 5, 다섯 칸 가지. 그 다음 빼기 3 하면 여기서 세 칸 뒤로 가는 거야. 빼기 3, 세 칸 뒤로 가지. 그래서 이 위치가 뭐가 돼? 플러스 2. 이렇게 아까 설명했잖아. 맞습니까? 자, 여기서 재배열한다, 재배열. 재배열 1번. 첫 번째 재배열. 자, 우리가 여기 뺄셈. 다시 한번 위에 보면 재배열할 때의 특징이 이거지. 항상 얘가 기준이고 이거를 빼거나 얘를 빼면 상대방이 나온다라고 쓰는 게 규칙이잖아. 그치? 여기서 이게 기준이야. 기준! 그 상태에서 이 5를 빼거나 2를 빼면 상대방이 나온다라고 쓰는 게 뺄셈의 규칙이야. 맞지? 그지? 자, 그러니까 잘 봐. 잘 봐. 여기서도 기준은 누구야?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맞지? 얘가 기준. 더하기 2가 기준. 빼기 얘를 빼. 그럼 누가 나와? 얘가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얘가 기준이야. 플러스 2. 거기서 빼기 얘를 빼.
얘를 빼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냥 재비열한 거 아니야, 재비열. 어? 김재인, 화장실 갔다 왔어?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면 너 녹화 강의 들어라. 알겠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재비열. 이건 뺄셈으로 바꿔주면 여기까지 다 이해 가상. 구재현 이해 갔어? 이해 갔으면 손가락. 구재현 이해 갔냐고 여기까지. 안 갔어, 잘? 제대로? 이해 갔어? 오케이, 오케이, 굿. 정수현 이해 갔어? 이해 갔으면 손가락. 손가락. 오케이, 굿.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뺄셈이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야. 더하기 2 빼기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뺄셈의 정의가 나오는 거야. 아니, 스님. 아니, 빼기 3은요, 우리가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빼기 5를 해주면 수직선에서 계산해 보면요. 수직선에서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2만큼 가고요. 더하기 2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빼기 5. 여기서 빼기 5니까 5칸 뒤로 가면 최종적인 위치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아니, 스님, 지금 이 식을 뺄셈으로 변형해서 이러한 식을 만드셨는데 실제 더하기 2랑 빼기 5를 더해줘도 수직선상에서 더하기 이만큼 간 다음에 다시 빼기 5만큼 가면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해서 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것도 마이너스 3이고 얘도 마이너스 3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해서 쓰면 이제 뭐가 나와? 결론이 얘가 나와. 더하기 2 빼기 더하기 5는 더하기 2 플러스 빼기 5랑 같다. 이런 어떤 규칙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규칙의 특징이 뭐지? 다시. 뿔은 마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규칙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거. 쌤이 요거 나중에 숙달 되면 더하기를 없앤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더하기 없애면 얘는 뭐가 돼? 2. 여기 더하기 없애면 뭐가 돼? 5. 가운데 빼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 더하기 없애면 2. 더하기 없애면 빼기 5. 이 더하기 다 없앤다 생각하는 거야, 더. 그러면 2 빼기 5, 2 빼기 5. 2에서 빼기 5를 하면 2 빼기 2는 0이지. 이게 뭐야? 어. 2에서 빼기 5를 하면 2에서 2만큼 빼면 0이니까 빼기 3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가 돼? 빼기 3이 된다는 거야. 빼기 3. 계산하면 빼기 3. 2에서 5를 빼면 2에서 2를 빼면 0이야. 근데 3을 더 빼니까 빼기 3이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 빼기 3 나왔잖아. 결과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숙달되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한 방에. 자, 다시 여기 봐. 이제 두 번째 거 아까 이거 내가 두 번 해줄 거야. 이거 좀 어려워서. 자, 두 번째 거 더하기 빼기 3이 더하기 5야. 맞지? 맞지? 아니 스님 아니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3을 해도 더하기 5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수직선에서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0에서 더하기 2만큼 가고 그러면 더하기인데 거기서 더하기 3만큼 더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하기 5, 양수 5의 위치가 되니까 이거 아닙니까? 맞지?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랑 이것이 같다라는 거야. 같다. 알겠니? 같다. 같다. 봐봐. 내가 쓴다. 같다라고 써볼게. 더하기 2 빼기 3이랑 더하기 2 플러스 3이랑 같다. 이게 같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마이너스는 결국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가 같으니까. 자, 이거를 선생님 뭐라 그래서 또, 이 정수 연산이 수달이 되면 더하기만 없애는 걸로 우리가 쉽게 푼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여기 더하기 없애. 이지. 남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야. 알겠지? 자, 더하기 없애. 이지. 더하기 없애. 그냥 더하기 3이야. 더하기 하나 없애니까. 그래서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한 번 더. 자,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잘 봐, 잘 봐. 자, 1번. 우리 덧셈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수직선. 자, 덧셈은 수직선에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뭔가 하면 그 크기만큼 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예를 들어, 더하기 2, 더하기 3이 뭐냐라고 하면 수직선에서 0에서 더하기 2만큼 간 다음에 거기서 또 더하기 3만큼 더 가. 그러니까 더하기 5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지. 그리고 좀 쉽다해서 빨리 하는 방법은 더하기를 없애버리면 쉽다라고 했어. 이렇게. 덧셈. 알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왜 마이너스 1이 돼? 수직선에서 더하기 2만큼 간 다음에 거기서 3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가 되는 거야. 맞지? 자, 이것도 선생님이 더하기는 빼버리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3 빼기 2가 얼마지? 1이잖아. 이쪽이 하나 크니까 플러스 1이잖아. 얘가 원래 부호가 플러스니까, 맞지? 이쪽이 하나 크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더하기는 그냥 수직선으로 우리가 하기는 하되, 수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하되,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지. 물론,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 개념 원리에서는 이렇게 해놨거든. 개념 원리가 마음에 들면 그걸로 가도 돼. 개념 원리는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 나왔는지 해봐. 개념 원리는 여기가 똑같다. 똑같으면 그 똑같은 걸 여기 쓰고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야. 개념 원리 하는 방법은. 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개념 원리의 특징은 뭐야? 아, 여기가 똑같네? 똑같으면 그 똑같은 부호를 여기 쓰고 안에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더해주라. 그래서 얘는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왔어. 개념 원리는. 만약에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부호가 다를 때는 부호가 다를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일단 써야 돼. 아, 부호가 다를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는 쓰는 게 아니라 부호가 다를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얘네들을 절대값끼리 빼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 큰 거의 부호를 여기다 넣어줘라. 이렇게 나왔어. 개념 원리가 하라는 방식은. 이거야. 어?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개념 원리에서 하라는 방식은 이거야. 이 중에서 절대값이 큰 녀석의 부호를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는 이 둘을 빼주라. 이 둘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이렇게 계산해라. 이게 개념 원리가 하라고 나온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특별히 논리적인 이유도 없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더 헷갈린 거, 이게 더 헷갈려. 개인적으로 더 헷갈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은지 개념 원리 방법보다는 덧셈에서는 그냥 수직선으로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수직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난 개념 원리 방법은 너무 정신이 없고 차라리 난 개념 원리 말고 뭐 이런 거 계산하라 나오면 더하기를 그냥 없애버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어? 이렇게 나오면 더하기를 없애버려.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만 문제가 되잖아. 잠깐만. 그러면 이제 더하기 없애는 전략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것만 문제가 되거든.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더하기 2. 맞지? 이런 것도 여기 더하기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애.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2,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랑 더하기는 0이 돼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만 남잖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뭐냐? 물론 아까 수직선으로 해도 되고 더하기를 없앤다면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저 빨리 하는 요령은.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한다. 이 파트는 한 번 더. 뺄셈 다시 한번 다시 설명이야. 자, 왜 이 파트는 한 번 더 하냐면 여러분들이 연산의 규칙을 암기해서 하면 그냥 쭉 풀긴 푸는데 처음에 이제 이 논리적인 근거,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를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자, 얘는 항상 C를 기준으로 해서 A를 빼면 B 혹은 B를 빼면 A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거야. 맞지? 맞지? 자, 정수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를 들어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7. 이것은 우리가 이 7을 기준으로 플러스 7 빼기 플러스 5는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고 플러스 7 마이너스 플러스 2는 플러스 5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다. 자,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이거를 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선생님, 플러스 7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5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2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거랑 이거는 결국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둘 다 플러스 2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뺄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때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규칙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플러스 7 빼기 플러스 2가 플러스 5가 나왔거든. 이 뺄셈, 덧셈을 뺄셈으로 바꾸는 이 약속 체계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7에서 뭘 해야 플러스 5가 나와?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플러스 5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결과값이 같으니까 또 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거는 뭐야? 덧셈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뺄셈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물론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익숙해지면, 선생님이 아까 항상 얘기했듯이 더하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도 더하기를 없애. 이렇게. 더하기를 없애면 바로 쉽게 계산하잖아. 맞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던 연산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 더하기 없애. 더하기 없애면 뭐가 돼? 7 플러스 없으니까 빼기 5. 여기도 더하기 없애. 없애면 7 빼기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이번에는 더하기 5 플러스 빼기 2 하면 뭐가 되지? 더하기 3이 돼. 이거를 내가 뺄셈으로 나타내면 이걸 기준으로 더하기 3 해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2라는 거고 더하기 3에서 얘를 뺀다 이번에는 얘를 빼면 플러스 5가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 한 거지. A 더하기 B가 C면 C는이 아니야. C 빼기 A는 B 그리고 C 빼기 B는 A 이거 한 거야 지금 우리가. 알겠지? 이거 한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제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 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뭘 마찬가지냐? 플러스 3에다가 뭘 해야 플러스 5가 나오냐면 플러스 3에다가는 원래 더하기 2를 해야 플러스 5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거랑 이게 결론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고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도 플러스 3에다가 뭘 더해줘야지. 뭘 더해줘야 마이너스 2가 나오냐? 마이너스 5를 더해줘야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쳐도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고쳐도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리고 쌤이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거 플러스 없애주라고. 그럼 3 빼기 5는 마이너스 1. 이게 숫자에 들면 익숙해져. 아, 5인데 5가 더 큰데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5 빼기 3은 이쪽이 더 큰데 플러스니까 플러스 2라고 쓰잖아. 맞지? 얘가 플러스니까 5가 더 큰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도 빼기 빼기가 결국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것도 플러스는 없애버리고 빼기 빼기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5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도 뭐 마치 플러스 하나 없애면 결국 3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다시 여기 보면 이제 뺄셈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 원리 부분은 이 부분이 설명이 없다? 이거 언제 설명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 어? 내가 근데 깜짝 놀랐어. 개념 원리를 봤는데 설명이 없어. 유리수끼리 뺄셈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쳐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 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라는 설명이 없어. 어? 아까 선생님 같이 여기 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근거가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얘기했죠? 근데 그거 없이 바로 갔더라고, 얘네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개념 원리는 그 뭐지? 설명은 없고 그 정리된 결과만 이렇게 딱 놔뒀더라고, 책이. 자, 그리고 어차피 마이너스 5에서 0을 빼봤자 마이너스 5고 여기도 마찬가지. 0을 빼면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들아 여기 봐. 방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거다.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뭐야? 마이너스는 다 더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꿨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꿨지. 아까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더하기끼리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요거 13 이거 5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선생님은 요게 좀 습관되면 보통 이렇게 안 풀고 이거 다 지워버려. 이거를 그냥 편하게. 더하기를 다 지워버린다고. 그럼 여기 뭐만 남아? 3만 남잖아.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없으니까 마이너스 2만 남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5만 남잖아.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12 빼기 7, 5.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더 빨라. 그래서 보통은 숙달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오래 걸리니까. 알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차근차근 해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치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치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자, 이렇게 하긴 한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를 다 지워버려.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얘는 4.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6 빼기 5 빼기 6. 날라가니까 빼기 6.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선생님 이제 뭐 논리적 근거도 얘기했고 빨리 계산하는 방법도 좀 얘기를 했다. 어? 헷갈린 사람들은 차근차근 그 수직선으로 해서 선생님이 여기 문제는 이게 문제 풀 때는 일단 여러분들 헷갈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숙달된 방법 말고
그, 뭐지? 습달된 방법 말고, 여기, 우리 처음 배울 때 하는 그 수직선 방식으로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이거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 봐라. 수직선 방식이 이거였잖아. 잘 봐. 0 뺀다. 0은 하지 말고 여기 출발점 여기서부터 간다. 수직선. 마이너스 3.8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1점이 더 가는 거야. 왼쪽으로.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알겠죠? 알겠지? 그다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가 출발점이야.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점에서 더하기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만큼 가면 돼. 그러면 이만큼 갔을 때 여기 위치가 뭔지를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 아니, 이런 거는 좀 쉬운데, 마이너스 3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쉬운데, 이거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우리 개념 원리에서 나온 그 규칙대로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돼? 이런 거 어려우면, 개념 원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기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것끼리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랑 얘 중에 절대값이 큰 거를 찾아. 누가 커? 3분의 4보다는 2분의 5가 더 커. 그럼 그거의 부호를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네 둘을 빼라 그랬어.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이렇게 빼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 그럼 얼마니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6분의 이렇게 하면 15 빼기 8.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학생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자. 자, 지금 여기서 밑으로 내려올 때 보면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는 니은자가 들어가니까 니은자 들어가는 교환법칙.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교환법칙. 그 다음에 여기 괄호를 이렇게 쳤지, 괄호. 괄호가 들어가면 리을자 들어간 리을자 결합법칙. 이렇게. 알겠죠? 자, 이거는 뭐가 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5 간 다음에 마이너스 1.5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돼. 이렇게. 알겠지? 이거는 마이너스 4라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더 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자기 연산. 우리 학생들 잠깐만. 자기 여기 김재인. 야, 감기약 먹어서 많이 졸려? 자기 여기 연산 이런 것도 안 하고 아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난 아예 연산도 안 하고 아예 처음이거든. 은결 처음이야? 그럼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연산 좀 했으면 그래도 규칙은 익숙한 상태에서 왜 그런지를 배우는 거고 은결은 규칙도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왜 그런지 배우고 규칙도 배우는 상태네. 맞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황은결 양이 또 이렇게 차근차근 잘 해낼 수 있잖아. 어? 잘 해낼 수 있죠? 자, 여기 처음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이 규칙이 익숙하지 않아서 차근차근 익숙해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뺄셈을 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이, 아, 그 개념 원리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쌤이 가르쳐 준 방법을 이용해도 되는데, 아직 내가 가르쳐준 방법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개념 원리 있는 방법을 해주면 개념 원리에서는 이거 계산할 때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치라고 했잖아. 개념 원리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라 그랬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5.3이 스타트 포인트니까 여기를 찍고 거기서 더하기 마이너스 2.7만큼 더 간 거야. 여기가 뭐가 될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7, 왼쪽으로 2.7만큼 더 갔으니까 얘는 2만큼 더 가면 7.3인데 7만큼 더 갔으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쳐서 이렇게 계산하라. 그러면 4분의 3에서 더하기 더하기니까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더 간 위치를 써주면 돼. 그러니까 4분의 3하고 3분의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12분의 9 더하기 8, 12분의 7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아까 같은 방법이 하다 보면 더 헷갈리고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미 이제 선호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더하기를 없애는 방법 선호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4 더하기 없애니까 마이너스만 있잖아.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더하기로 고치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9.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3. 13쪽이 6개 더 크지? 근데 음수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더하기 없애면 3분의 2 빼기 4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분의 1. 자, 여기도 더하기 없애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해. 얘랑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3이 6분의 2는 4, 3 이렇게. 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야. 6분의 7에다가 4분의 11. 자, 우리 통분해주면 12분의 14, 얘는 12분의 33. 계산하면 12분의 33이 더 크지, 14보다. 얼마큼 더 커요? 19만큼 더 크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나온다, 여기서부터. 어? 자, 학생들아, 지금 58분인데, 6시 8분까지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좀 복습 잘 모르겠는 사람 좀 복습 좀 하고 좀 휴식해.